자, 이제 교과서 27페이지입니다. 비상교과서 5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있어요. A, B를 1대 세분의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그리고 중점을 M. 이때 PM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P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A, B를이라고 했으니까 A 먼저 쓰고 B를 나중에 쓰고요. 1대 3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분모에다 4분의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1과 3을 더했기 때문이죠. 대각선끼리 곱합니다. 5랑 1이랑 곱하면 5, 그리고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9. 또 여기서 또 대각선이죠. 얘랑 곱하면 6, 얘랑 곱하면 10. 아, 이거 3이죠. 6이죠. 6. 3이라고 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4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 얘는 3이 됩니다. 중점이라는 건 오히려 간단해요. 뭐 공식을 쓸 것도 없고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더하면 2잖아요. 2. 나누기 2를 하면 1이죠. 더하면 8이에요. 8을 나누기 2하면 3입니다. 자,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PM이라는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뭐였냐면 두 점끼리 뺍니다. 빼면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두 점끼리 또 뺍니다. 빼면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루트 5가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00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x축, y축을 둘러싸인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x절편, y절편이 중요합니다. 자,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 0을 대입하면 돼요. 자, y에 0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4k죠. 얘가 0이 되니까 는 0입니다. 따라서 x는 4k가 되고요. y절편 구하는 방법은 x에다 0을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2y는 4k이기 때문에 y 값은 2k입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x절편이라는 게 뭐예요? x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y절편이라는 게 뭐예요?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림이 뭐 굳이 필요는 없겠지만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이 직선과 지금 다시 읽어볼게요. 직선과 x축, y축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얘 둘 넓이를 100이라고 줬습니다. 자, 얘가 4K이고 얘가 2K입니다.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4K입니다. 따라서 4K 제곱이 되고 얘가 100이 되기 때문에 K 제곱은 얼마가 돼요? 25가 됩니다. 따라서 K는 뿔마 5인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점 5,2, 2,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얘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이 G를 구해야 돼요. 첫 번째가 G 구하기죠. G를 구하려면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이니까 개념이 뭐였죠?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게 개념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무게중심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2고요. 얘는 1이 됩니다. 아, G값은 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랑 평행하다라는 건 뭐예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니까 이렇게 두 번째 과정은 얘를 표준형으로 나타내서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기울기는 3입니다. 기울기가 3이면서 지나는 점은 2,1이니까 y는 3 쓰고 가로 열고 x 쓰고 얘 부호 반대로 써야 된다는 게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y는 3x-6 플러스 1. 따라서 y는 3x-5가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AB가 있어요. AB에서 선분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선분 AB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 P를 지나면서 AB랑은 수직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첫 번째 우선 P 구하러 가야겠습니다. P 구하는 방법은 어때요? A, B 늘리니까 A를 먼저 쓰고 B를 나중에. 자, 3대 1 쓰고요. 4분의 4분의입니다. 대각선끼리 곱해요. 6, 6. 또 뭐예요? 대각선끼리 곱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P 값을 알게 되었습니다. P 값은 3,0이 돼요. 선생님, 근데 이거를 해석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죠. 자, 해석해 볼게요. 선분 AB가 있대요. 그냥 그림을 살짝 그려볼까요? 6,3 A, 2, 마이너스 1, B 이렇게 있는데 이 A, B랑 수직이래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배운 개념은요.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역수의 부반대라는 것도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은 AB의 기울기를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AB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중2 때 배웠죠. 얘와 얘죠. 자, 어떻게 하는 거였죠?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는 거였어요. 기억납니까? 그럼 얘는 4분의 4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이에요. 1. 여기 기울기가. 선생님, 그러면 얘의 기울기,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당연히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 말까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B와 수직인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하면 얘의 기울기가 1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역수의 부호 반대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3,0 알려줬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쓰고 가로 열고 x 쓰고 얘 부호 반대 쓰고 0입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3입니다. 넘어가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자, 여기 지나는 점 하나 알았어요. 0,0입니다. 그러면 이 점만 알면은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두 점만 알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넓이를 2등분했다는 건 이 점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한 점에서 여기와 여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정확히 반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반이 됐다라는 건요. 얘와 얘의 중간점, 즉 우리말로는 1대1 내분점, 즉 우리말로는 중점이 맞겠죠. 자, 그래서 내가 아는 이 두 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이죠.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더하면 4 나누기 2니까 2, 더하면 6 나누기 2니까 3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0,0과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군요. 그렇죠. 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0 빼기 2, 0 빼기 3이니까 2분의 3입니다. 자, 그럼 y는 2분의 3 x 플러스 0이죠. 얘는 그냥 y절편이 0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선생님 저는 배운 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x 빼기 0 더하기 0 이렇게 써도 됩니다. 따라서 y는 2분의 3x가 정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평행하고 이 직선하고 평행하대요. 두 직선의 교점에서 거리가 루트 1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점에서 그러면은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 개수를 똑같이 이렇게 써줘도 돼요. 얘만 모른다 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니 선생님 왜요? 평행하다라는 건요. x 개수의 비랑 y 개수의 비가 같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개수의 비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비율만 맞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가장 간단한,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2x, 3y 이거랑 똑같이 쓰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a 값은 5는 아니겠죠. 만약 여기까지 같아버리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요. 영어 해석하듯이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자, 얘와 평행하다라면 이걸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직선 자체를. 그게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 둘을 뭐 하면 돼요? 연립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2배를 하겠습니다. 그럼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2는 0입니다. 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둘이 더하면 9x는 플러스 9.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1, 2y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2y는 4가 되기 때문에 y는 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점을 구했습니다. 교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1, 2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점에서의 거리가 13이라는 거예요. 루트 13.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이 나올 때 이 값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D 쓰고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뭐였냐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4 더하기 9죠. 제곱해서 더하면.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더 쉬웠어요.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이었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6이 되고 여기는 A가 됩니다. 그 값이 루트 13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딱 루트 13이죠. 얘를 이쪽으로 곱했어요. 루트 13을. 그럼 절대값 4 플러스 A가 13이 됩니다. 자, 그럼 4 플러스 A는 13일 수도 있고요. 4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3일 수도 있죠. 따라서 A 값은 9, A 값은 마이너스 17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총 2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2개냐? 이거 좀 지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만약 못 적은 친구들은 뒤로 가기 해서 멈춤 버튼하고 적어보면 되겠죠. A에다 9를 넣은 것과 A에다가 마이너스 17을 넣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이 있어요. 삼각형 ABC에서 변 AB 위에 한 점을 P, 걔를 지나고, 네, 알겠습니다. 변 BC와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Q라 하자. 삼각형 ABC가 넓이가 APQ의 넓이의 9배일 때 PQ의 좌표를 구하시오.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씩 읽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림이 좀 더 낫습니다. 왜 그림이 낫냐면 이 말을 정확히 그림으로 옮겨놔야지만 이해가 되는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3이라는 거는 뭐 여기 정도에 찍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3. 5,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잘못 찍었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어디에? 마이너스 1,3이면 여기죠. 자, 그리고 5, 마이너스 3은 뭐 이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는 8,6이래요. 되게 또 크네요. 8,6. 이 정도? 이게 8,6입니다. 자, 그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에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읽은 겁니다. 자, 읽고 이해했죠? 한 템 보시고 변 AB 위에 한 점을 P. 그럼 변 AB 위에 한 점이 있나 봐요. 뭐 그냥 이런 데다 잡을게요. 뭐 어디다 잡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나면서 BC와는 평행하대요. 그러면은 얘랑 나란하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해 보이나요? 네, 이렇게 평행하게. 그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죠. 그럼 여기가 Q겠구나. 여기까지도 이해됐나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APQ의 넓이의 9배. 되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이 삼각형과 천천히 할게요. 이 삼각형은 큰 삼각형은 당연히 닮음입니다. 선생님 왜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게 평행선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럼 얘랑 얘는 동의각이고 얘랑 얘도 동의각입니다. 따라서 AA 닮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닮은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 나왔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개념. ABC의 넓이와 APQ의 넓이가 1대
9대 1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9대 1이래요. 그러니까 초록색과 빨간색이 9대 1이래요.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맞죠? 넓이의 비가 닮은 건데 넓이의 비가 9대 1이라는 건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일까요, 여러분? 3대 1입니다. 왜냐하면 길이의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니까 얘를 오히려 루트 씌운 거와 길이의 비라는 거죠.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이면 얘가 2라는 거예요. 그림은 되게 이상하지만 이 전체가 3이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났네요. 우린 뭐 하면 돼요? 얘와 얘 1대 2 내분점이 Q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와 얘 1대 2 내분점이 P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3과 8,9의 1대 2 내분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3분의 3분의 이렇게 쓰고 대각선 8, 대각선 마이너스, 대각선 9, 대각선 6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Q. 여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2, 여기는 5죠. 자, 그 다음에 P를 가겠습니다. P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3이고 여기는 5, 마이너스 3인데 얘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분의 3분의입니다. 대각선 5, 대각선 마이너스 2, 대각선 마이너스 3, 대각선 6. 따라서 1,1이 되겠죠. 1,1. 그래서 PQ 값을 다 구했습니다. P는 1,1, Q는 2, 선생님 잘못했네요. 2,4라는데요. 8, 여기 6이군요. 선생님 잘못 봤어요.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여기가 9가 아니라 6이죠, 6. 여기 6이니까 잘못 썼죠. 여기 6이고 여기 6이니까 12. 그래서 여기가 4가 됩니다. 4. 잘못했죠. 네, 잘못 써가지고. 1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랑 B랑 C랑 D가 있네요. A, B, C, D를 대해서 P라는 점이 5,4인데 마름모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겠어요. 야, 봐봐요. 마름모 위의 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좀 짧은데 점점 길어지네요. 맞죠? 좀 그림이 좀 이상해졌는데 언제 가장 길어지냐는 거예요. 이때겠죠, 이때. 자, 그러면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구나. 맞죠? 이해됩니까? 네, 이게 최대예요. 얘가 더 기나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뭐가 더 길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자, 지금 어떤 게 가장 길어 보여요?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그러면 해봐야지 알겠네요. 최대값은. 최대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 점을 지날 때인지 여기 점을 지날 때인지 해봐야지 알 것 같긴 하지만 안 해봐도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3,0이고 얘는 0, 마이너스 4예요. 해봐야지 알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길이 먼저 구해봅시다. 5,4와 마이너스 3,0 사이의 거리. 얘가 최대의 후보입니다. 후보예요. 아직 확정 아니고요. 얘를 빼면은 8이니까 64. 빼면은 4니까 16. 따라서 루트 80, 4루트 5가 되고요. 또 여기 후보군이 또 하나 더 있죠. 이런 후보가 또 있어요. 5,4와 0, 마이너스 4 사이의 관계입니다. 얘는 여기가 5 빼기 0이니까 25고요. 얘는 4 빼기 4니까 86이 64가 되네요. 그러면 8의 제곱이니까 딱 봐도 여기가 더 크네요. 루트 89입니다. 얘는 루트 80이고. 최대값은 구했습니다. 최대값은 루트 89야. 그럼 선생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이 한번 봐볼래요? 직관과 관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짧을까요? 아니죠. 제일 짧은 건 얘입니다. 얘. 여기서 바로 수직으로 내린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거 기억나요? 자, 그걸 쓰려면 우리는 얘의 직방을 알아야 돼요. 직방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기울기랑 점을 알면 돼요. 기울기는 뭐예요? 이게 0,4고 여기가 3,0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좀 빨리 하자면. 자, 그러면 기울기 구했고요. y절표는 뭐 여기 있네요. 4네요. 4. 이렇게 써놓고 3배를 합니다. 그럼 3y 마이너스 4x 10입니다. 따라서 4x 플러스 3y는 12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넘길까요?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생긴 직방이 얘의 직방입니다. 얘의 직방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점은요 5,4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얘는 5가 되고요. 여기다 5,4를 대입합니다. 5, 4, 20, 4, 3, 12, 마이너스 11. 따라서 5분의 절대값 20. 정답은 4. 최소값은 4고 최대값은 루트 89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네요. 창의적 사고과정 중심.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4점 0,0, 12,0, 9, 여기 문제에 다 써있고요. 꼭정은 사각형 OABC. OABC.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네요. 좌표평면 위에 나타냈고요. 이 사각형의 두 변에서 OA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DF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2대 1, 여기도 2대 1,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ABCO를 1대2로 내분하. 여기는 1대 2, 여기도 뭐 1대 2의 상태인가 봐요. 모든 별로 물음에 답하시오. 꼭정을 각각 구하래요. 근데 구하러 갑시다 이제. 여러분 많이 했죠? 내분점 공식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D부터 구할게요. D라는 건 뭐예요? 0,0과 12,0 사이를 2대 1이잖아요. 2대 1입니다. 그럼 D라는 점은 3분의 3분의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여기 24.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여기도. 따라서 8,0입니다. 8,0. 자, 그다음 2 구하러 갑시다. 2. 2는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얘랑 얘죠. 9,6하고 12,0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2대 1이에요. 2대 1. 그러면 3분의 3분의. 맞죠? 대각선 24, 대각선 9, 대각선 0, 대각선 6. 그럼 얘가 33이니까 11,2가 되네요. 이 값도 구했습니다. 자, F값 구하러 갈까요? F값. F값은 3,12. 여기 C죠. 여기 B 9,6. 꿀. 조심하세요. 내가 C 먼저 썼어요. 1대 2입니다. 2대 1 아니에요. 이거는 3분의 3분의고요. 9, 6, 24 이렇게 됩니다. 대각선끼리 곱하니까요. 얘는 5고요. 얘는 얼마니? 10인가요? 10? C 값도 F 값도 구했습니다. F 값 이게 F 값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G 값 구하러 갑시다. G 값. G도 3,10이랑 0,0인데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1대 2입니다. 1대 2. 그러면 3분의 3분의 0, 6, 0, 24. 따라서 2,8이죠. 2,8. 정리됐나요? D 값은 8,0, E 값은 11,2, F 값은 5,10, G 값은 2,8입니다. DFG는 어떤 사각형인지를 설명해 보래요. 사각형에 대해서 알려면은 얘가 수직, 뭐 직각 같은 것 중에 길이를 가장 먼저 아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GD 기울기랑 FE 지금 우리가 직관으로 봐도 얘와 얘가 평행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둘의 기울기가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GD니까 G가 누구예요? G가. 얘가 G군요. G랑 D가 얘죠. 사이의 기울기는 8 빼기 2, 0 빼기 8, 6분의 마이너스 8. 자, FE 볼게요. FE. FE는 누구야? 얘랑 얘죠. 그럼 11 빼기 5, 2 빼기 10, 6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4. 기울기 같네요. 자, 그럼 GF도 한번 볼게요. GF랑 D. GF의 기울기를 보면 얘네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D. 얘랑 하는 건가요? 11 빼기 8분의 2 빼기 0이니까 3분의 2. 그러면 여기도 기울기가 같아요. 여기도 기울기가 같고. 그럼 우선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만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예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네요. 기울기의 곱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GF 3분의 2 맞네요. 자, 그럼 곱이 얘는 3분의 2, 3분의 4인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얘는 직각은 아니죠, 여기가. 그냥 평행사변형이 정답입니다. 평행사변형.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직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지금 얘와 얘의 곱이 마이너스 1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행사변형이다 정도만 써야 됩니다.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모든 원들과 토의를 하래요. 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길이를 구할 것 같아요. 얘를 윗변으로 하고, 맞죠?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얘가 높이 아니에요. 얘를 잠깐만 연장을 조금만 할게요. 여기에 떨어지는 게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직선에서 점에서 직선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지울게요. 여기를 좀 지울게요. 여기 지우면 안 되는구나. 답을 옮겨 놓을게요. D가 8,0, 2가 11,2, F가 5,10, G가 2,8이거든요.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우선 평행사변형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요. 밑변이 뭐냐는 거예요. 얘를 밑변으로 보자는 거죠. GD를 밑변으로 보자. 그러면 G와 D를 거리 공식을 써요. 밑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이 빼면은 36, 둘이 빼면 64. 밑변은 루트 100이니까 10이에요, 10. 여기서 중요한 게 높이가 이게 높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그림상으로 좀 오류가 있는 거고 F라는 점을 알죠, 우리가. 5,10이라고. 그럼 저 같으면 얘의 직방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방을 구하려면 G랑 D를 지나는 거니까 얘랑 얘 사이에 거리 공식을 직방을 구해야 돼요. 그럼 기울기 먼저 알아야겠죠. 기울기는 아까도 구했다시피 6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4거든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쓰고 y절편은 모르니까 그냥 여기 d랑 g를 지나는 이런 거 아무거나 넣는 거죠. 여기다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되지만 자, 그러면은 우선 3배를 하겠습니다. 3y 마이너스 4x 플러스 30입니다. 따라서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32는 0이다가 돼요. 그럼 d 값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f라는 점에서 내려도 되고 2라는 점에서 내려도 됩니다. f라는 점에서 내린 거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걸 분자에다 쓰는 거죠. 절대값 씌워서 5, 4, 20, 30, 마이너스 32. 5분의 50이니까 18. 5분의 18이 되겠죠. 5분의 18. 맞죠? 높이는 5분의 18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분의 18이니까 정답은 18이 됩니다. 2분의 1 할 필요 없죠. 미안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럼 정답은 16이 아니고 그냥
36이 돼. 36. 네. 이렇게 해서 일단원을 전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